이번 시간은 89페이지 자 27번의 A 콘크리트 보도록 합니다. A 콘크리트 문제. A 콘크리트는 뭐 작년에 지문 한 줄 나왔죠? 거기 1번 지문만 언급을 했습니다. 경량 A 콘크리트. 그럼 A 콘크리트는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줬기 때문에 자 염분 및 동결 유해에 대한 저항성이 어떻게 증대되죠? 자 그러면 얘는 A제는 사실 뭐라 해서 A제는 이건 A 콘크리트는 뭘 넣어줬다?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겁니다. A제 이 공기 연행제를 첨가해서 그러면 얘는 미세 기포가 발생한다 했죠? 이 사용 목적은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물의 양이죠. 단위 수량을 감소하면서 시공연도 정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공연도 정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물을 최대한 줄였다는 거예요. 물은 줄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했죠. 기계 비비, 손비비보다 공기량은 증가가 하면 잘 비벼주니까 증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공기량은 어떻게? 날아가니까 감소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고 4번에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 값은 어떻게? 증가하겠죠. 근데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공기량하고 강도는 반비례 관계. 공기량과 강도는 이거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공기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집니다. 공기량이 줄면 강도는 증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동을 많이 할수록 공기량은 감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둘 것, 그러면 A 콘크리트를 쓰면요, 기포가 철근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부착력은 어떻게? 좀 떨어진다. 부착력은 떨어져요. 그 측면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면 유동화 콘크리트. 자, 유동화 콘크리트는, 자, 이걸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스, 자, 이제 28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유동화 콘크리트는 유동화 하기 전에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베이스 콘크리트를 비벼놓고 여기다가 유동화제를 첨가하는 거야.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넣어서 자 비비게 되면 무슨 콘크리트가 된다? 유동화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유동화제란 약품을 첨가하는 거야. 유동화제 역할이 뭔가 하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멘트의 접착력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결합제가 대표 시멘트잖아요. 시멘트가 접착성이 있죠. 모래하고 자갈이 접착성이 있는 건 아니죠. 모래 자갈하고 지들끼리 붙어보려고 하면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접착성이 있는 것이 바로 시멘트인데 시멘트의 접착성 몇 시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 시 접착성이 없으면 잘 들어가, 끈적끈적하지 않게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걸 유동화제를 첨가해서 유동성을 증가해 주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1번에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증가량은 50mm 이하가 아니라 100mm 이하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슬럼프 값 증가량은 100mm 이하로 하라는 겁니다. 100mm 이하. 그래서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가 되네. 그럼 너무 많은 유동화제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량 첨가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유동화제는 유동화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기한을 고려해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콘크리트 유동화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베이스 콘크리트와 유동화 콘크리트 슬럼프 공기량은 52방미터당 1회씩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자, 제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1위 한해서 제유동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화제는 한 번에 나눠서 넣으면 안 돼. 한 번에 첨가합니다. 한 번에 첨가해서 우리가 비빔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넣고 안 되니까 또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넣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에 양만큼 한꺼번에 다 넣어서 우리가 비빔을 해주게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9번 문제 보시면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나오죠.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 철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어느 정도 피복 두께가 있어야지 부착력이 있습니다. 너무 얇게 되면 부착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전도 있죠. 뭐 부추전이냐 해물파전이냐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약간 틀려야 되죠. 해물파전 두께가 부추전 두께로 막 만들고 그러면 갈라지죠. 그래서 보통 등산하러 가가지고 아이고 그놈의 동동주하고 있죠. 해물파전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자꾸 살찌는 이유가 그거죠. 고기 들렸다 오는 사람도 있죠. 보통 등산만 열심히 하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등산하러 갔는데 자꾸 살만 도록도록 더 붙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해물파전하고 동동주 열심히 드시겠죠. 그래서 이 부착력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종류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다르면 일반적 경량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보통 피복 두께가 이상으로 두껍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경량 콘크리트 중성화가 어떻게 빨라요.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중성화가 빠릅니다. 보통 콘크리트보다 중성화가 빠르기 때문에 중성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피복 두께를 더 증가해 줍니다. 두껍게 설계를 보통 해줍니다. 그리고 3번에 기둥의 철근 피복, 콘크리트 표면에서 자 띠철근을 띠근이라고 해. 나선근의 자 보통 중심까지 거리가 아니고 뭐다? 표면까지 거리입니다. 표면까지. 그래서 보통 기둥의 경우는 바로 띠철근 줄여서 띠철근이나 이런 나선철근이죠. 나선근. 그래서 이제 철자는 뺄 수가 있어요. 띠근, 나선근 이렇게 뺄 수가 있네. 그래서 이거 표면으로부터 측정해. 띠철근이나 나선근 표면으로부터 측정하는 거예요. 표면으로부터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의 경우는 뭐라 했겠습니까? 늦건 스트럽이죠. 스트럽 표면부터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늦건 표면으로부터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슬래브는 뭐라 했겠습니까? 주근이 된다. 그래서 자 짧은 방향, 단변 방향, 인장철근. 뒤에 글씨가 먼저 나오네. 단변 방향, 인장철근. 그래서 이 표면을 죽은 표면으로부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재에 따라서 그 철근 표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3번이 되고 일반적으로 기둥과 보의 슬래브보다 자 철근 피복 두께가 보통 큽니다. 기둥보는 보통 옥내면에 4cm가 되는데 슬래브는 보통 2cm로 보통 설계가 됩니다. 자, 그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점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흙에 접한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를 어떻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4번에 피복 두께 최소 규정 나오죠. 공부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수중에 타산한 콘크리트는 100mm, 흙에 접해 콘크리트로 영구히 흙에 묻힐 때 80mm,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와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는 D29 이상일 때는 60, D25 이하일 때는 50, D16 이하일 때는 40mm가 됩니다. 그리고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옥내락 했죠. 슬래브는
철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들. D35 초과는 40mm가 되죠. D35 이하의 철근은 20mm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우리 아파트나 일반 건축물은 20mm입니다. 하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화 기둥은 몇 mm? 40mm. 근데 뒤에 보십시오.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얼마 이상? 40MPa 이상인 경우 체크. 40MPa 기준이 뭐였습니까? 고강도였잖아요. 맞죠? 우리 공부에 고강도였죠?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규정된 경우는 몇 mm? 10mm 저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화 기둥이 그만 얼마까지 가능하다? 3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고강도일 때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슬래브는 안 돼요. 슬래브는 줄이면 안 되고. 슬래브는 줄이면 안 돼요. 뭐는 줄일 수 있다? 기둥과 본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슬래브는 10mm 저감할 수 없는가 하면요. 안 해도 2cm 밖에 안 되는데 10mm 줄이면 1cm 하라는 거예요. 비옥독에. 그래서 슬래브는 줄일 수 없지만 기둥본은 몇 cm? 10mm 1cm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보에서 넛근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는 거죠. 줄근의 위치 보존이나 철근 조립이 용이해지죠. 정해진 피복 두께 유지할 수 있는 줄근 사용량을 줄이는 거하고 넛근은 관계가 없죠. 자, 왜인가 하면 넛근하고 줄근은 틀려요. 자, 줄근은 뭐에서 줄근 배근은요. 줄근 배근은 힘 모멘트에서 배근돼요. 힘 모멘트에서. 힘 모멘트에 의해서 배근이 되고요. 배근이 되고, 그리고 이 넛근 있죠. 스트럽은. 넛근 배근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근됩니다. 넛근 배근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근돼요. 그래서 틀려요. 철근 배근 개념이. 줄근 배근이 힘 모멘트에서 배근되고, 넛근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근됩니다. 그러면 전단력이 큰데 넛근 배근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근 간격이. 그래서 개념이 틀립니다. 전단력.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단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에서는 무슨 철근 넣어야 된다? 넛근 배근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흰 균열 있죠? 보의 흰 균열 방지. 보의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균열 가는 게 무슨 균열? 흰 균열이죠? 줄근 배근량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착 균열은 자 줄근과 같은 방향 부착력 부족으로 생겼다 했겠죠? 부착력을 증가해 주는 방법 해주면 됩니다. 부착력 증가에는 콘크리트 밀실하게 압축 강도 증가해도 되죠. 그리고 저거 했습니까? 자 철근에 뭐다?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죠. 주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주장은 둘레 길이였잖아요. 아니면 뭘 해도 된다? 이형철근 있죠? 원형철근 쓰면요. 그러면 이럴 때 잘 생깁니다. 원형철근 쓴 데다가 철근을 굵은 걸 적게 쓴 거야. 철근을 굵게 쓰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버리면 있죠? 이 부착균열이 잘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원형철근 썼을 때 이 부착균열이 많았습니다. 자, 봐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줄근 사용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넛근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분담하는 게 틀려요. 얘는 전단력 보강을 하는 거고, 줄근이 뭐다? 힘 보강하는 거예요. 힘에 대한 보강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보시면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철근의 이용 방법은 겹침위험, 기계적 위험, 용접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겹침위험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은 얼마다?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위험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예외는 있다. 압축부에서 D35 이하고 D35 초과되는 것은 겹침위험을 허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에 이형철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을 돕기 위해서 철근의 표면에 리브와 마디를 갖는 철근이 무슨 철근? 이형철근입니다. 그리고 표기는 어떻게 한다? 이형철근은 SD 이렇게 한다 했죠? SD라고 쓰고 이형철근은 Deformed Steel by 약자 SD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내는 것이 무슨 강도를 나타낸다? 항복 강도다. 뒤에 낀 무슨 강도? 항복 강도다. 철골도 강제도 항복 강도로 표기한다 했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봐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번에 보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래브의 철근은 보에 묻는 등 공기 속에 철근이 깊게 묻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뭐다? 정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번 특별한 지식 없는 한 25mm 이하는 가열 가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옛날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해놨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거죠. 철근의 가공 원칙은 뭐라 했어요? 특별한 지식 없은 철근 가공의 원칙은 특별한 지식 없는 한 뭘로 한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자, 상온에서 무슨 가공? 냉각 가공에 상온에서 냉각 가공하는 게 원칙이네. 냉각 가공해야 돼. 이게 원칙이네.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자, 보통 냉각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일부러 그대로 써놨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써놨어요. 철제는 안 고치고 계속 써놓을 겁니다. 잘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해야죠. 기억하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지식 없는 한 상온에서 무슨 가공한다? 냉각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근의 부식은 염해나 콘크리트 중성화, 동결 융해 등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철근의 갈고리를 후크라 했죠. 근데 이형철근은 원칙은 생략할 수 있는 중요 부위는 돌아 이게. 그래서 그 밑에 봐 예외 보십시오. 기둥, 보의 돌추부 철근, 꿀뚜근, 스트럽이든 띠철근이든 자 많죠. 너무 많아 못해요. 등등 단시간 철근 후크를 둬야 돼요. 이 경우는. 그런데 이것만 주의해 주면 된다. 무슨 보는 후크를 생략할 수 있다? 지중보. 이형철근이라도 원칙은 생략할 수 있다. 걔는 다 돌아야 돼. 중요부. 그게 다 돌아야 뜻이야. 그 쏘는 게. 그 쏘는 게 다 돌아 이거야. 외울 필요 없고요. 지중보는 후크를 뭐다? 이형철근 생략할 수 있다. 지중보는 후크를 갈고리, 후크,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지중보. 지중보는 후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중보. 그냥 보나 다른 거 나오면 다 뭐다? 후크 둬야 된다. 딜철근이든 스트럽이든 맞죠? 후크 다 두는데 누구는 생략할 수 있다? 지중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다른 거 나오면 둬야 돼. 작년에 언급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시험에 언급을 한 겁니다. 이거 언급한 게 아니고 두는 걸로 근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낸 겁니다. 생략 안 됩니다. 누가 생략할 수 있다? 지중보 하나만 외우라 했어요. 하나만. 계속 이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외우지 말고 지중보 생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돌아 이거예요. 영철근이라도. 그럼 이론을 쓰지나 말지. 이론은 원칙은 생략할 수 있다 해놨고 나중에 다 도래. 예.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철근의 이형과 정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왔습니다.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다뤘고, 그래서 이제 철근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이형 길이는 명시하세요. 갈고리 후크 길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형 길이든 정착 길이 산정할 때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둬야 된다. 후크 이겁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 이염은 큰 응력을 받는 것을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서로 다른 철근을 겹치면 그럴 때는 지름이 굵은 큰 철근은 가는 철근 한다? 가는 철근 기준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거 언급을 한 겁니다. 작년에 이 시험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이염의 철근 개수는 2분의 1 이상을 반수 이상 한 곳에서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공부할 때 알아둘 것 저겁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
1번이 철근 이음 위치라 했죠. 인장여기마다 최소인 곳에서 이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경량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연기는 어떻게 더 돼야 돼요? 그러면 경량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착력이 떨어집니다. 부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기를 어떻게 더 둬야 된다.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4번은 계속 공부하세요. 이건 한 번 냈는데도요,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얘는 출제됐는데도 계속 하십시오. 이건 출제돼서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내도 하자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약간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틀릴 분들은 또 틀리니까.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철근이 있을 때, 자, 이런 보가 이렇게 있으면, 연결한 보가 있으면, 이때 철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철근이 이렇게 주근이 있고, 정착이 됐고, 갈고리 두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4분의 LX의 벤트 철근이 이렇게 같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을 4등분 했을 때, 볼을 4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센터 중앙부. 자, 여기를 단부라 하죠. 단부가 두 개라서 무슨 단부? 양단부라고 칭합니다. 이게 4분의 1 지점입니다. 이게 4분의 1 지점에서 봤을 때 이겁니다. 어디에서 철근 이음을 해서는 안 된다? 단부의 상부. 상부분은 단부 쪽에 두면 안 돼요. 중앙부는 하부 있죠? 힘 모멘트 큰 부분은 두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두실 때죠? 여기 4분의 1 지점, 이 부분에서는 철근 이음을 할 수 있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를 항상 기억하는데, 힘 모멘트는, 자, 양당 고병, 자, 지질 때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힘 모멘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 지점이 얼마다? 4분의 1 지점이에요. 단부는 상부의 힘 모멘트가 생기고, 중앙부는 하부의 힘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그럼 힘 모멘트가 생기면 한쪽이 인장력 생길 수밖에 없죠. 잡아당겨지. 반대쪽은 압축력이 생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인장력이 작용되는 게. 그래서 모르면 단부는 이걸 기억하, 손가락 이렇게 내밀면 이게 단부예요. 이렇게 눌러보면 위에가 당기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손가락 맨날 한 번도 안 당겨봤다는 거예요. 이걸 아직 이해 못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이 단부, 상부 부분이 힘 모멘트가 생기는, 인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인장력이, 철근 이음을 어디에,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 하락했죠. 그럼 인장력이 큰 곳에는 철근 이음을 해서는 된다니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겁니다. 인장력 부분이 생기는데 이음하면 안 되죠. 꿈에 나오면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 배 수술을 했는데, 웃기는 사람 옆에 들고 가서 웃기면 돼, 안 돼요? 그럼 재봉합해야 되죠. 그 같은 원리입니다.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계속 얘는 나왔어도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6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철근 이음을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뭐다? 부착 응력돼. 철근 공에 부착 응력돼. 부착 응력되고, 그 다음에 7번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33번 철근 이음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것,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무슨 부에서 압축부 조건이 주어져요. 압축부에서 자, D35 이하하고 D3 초과는 겹침이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길이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백원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는 없습니다. 짧을 수는 없고, 그런데 초과할 경우는 몇 프로 이내에서 하락했어요? 10%에 10%. 초과할 경우는 10% 이하에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접 위험 했을 때는 용접부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의 뭐다? 125% 이상의 성능 발휘가 돼요. 튼튼한 이음부가 되어주라 이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힘 부재에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쳐 미용된 철근은 행방향으로 소요 교층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도 뭐 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종합 문제인데 철근 공사에 대해서 종합 문제 나죠. 그래서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은 특별한 지시 없는 가열 가공 금하고 상온에서 무슨 가공한다? 냉각 가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의 간격은 무슨 간격? 순간격이에요. 자, 명심하세요. 무슨 간격? 순간격, 중심 간격의 순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순간격. 그럼 이제 쉽게 이거죠. 이렇게 철근에 마디나 리브가 툭 튀어나왔으면 이형철근이었다. 그러면 사실 이 간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아니라 철근 간격은 이거하고 이거의 뭐다? 순간격, 이 간격이라는 거예요. 이 간격, 이 순간격을 쓴다는 거예요. 순간격으로 가고 이 중심간격을 안 씁니다. 중심간격을 쓰는 게 아니고 순간격으로 쓰겠다. 그래야지 콘크리트 탓을 이 사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굵은 골재의 3분의 4배 이상이나, 자, 또한 25mm 이상이나 철근 공률 1.5배 이상 중에 있죠? 이 세 가지 값 중 큰 값으로 해요. 커야지 안에 잘 들어가. 만약에 작은 값을 쓰면요, 잘못하면 자갈이 들어가다가 철근 사이에 어떻게 깨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 있죠. 애들이 자주 이런 경우 있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중간에 끼가 오도 가도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울고 119 부르고 그런 사건 한번 생기잖아요. 아, 저도 옛날에 한번 이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낀 게 아니고 뒤에 그놈 머리가 커가지고, 그때 옛날에 아주 배고플 때 뭐를 하나 썰이를 해먹자래 가지고 도망가는데, 벽과 벽 사이에 도망가는데 있잖아요. 이놈이 머리가 커가지고 중간에 끼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답으로 다 잡혔었잖아. 앞으로 넌 죽어도 안 들고 다니네 잡으러. 자, 보시고, 네, 머리가 그냥 찡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착 및 이형 길이는 짧을 수는 없다 했죠. 길 수 있는데 그때 허용차는 몇 프로? 10%입니다. 내라고 몇 군데 해놨어요. 이거 퍼센트는 한번 낼 수가 있는 퍼센트입니다. 10%는. 여기 교수들이 좋아하는 게 딱 있거든. 3%, 5%, 10%, 100% 이상 되는 거. 다른 퍼센트는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심하세요. 혹시 할증률 내도 3%, 5%, 10%짜리 할증률 잘 봐놔야 돼. 왠지는 묻지 말고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5번에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제축의 부재축을 제축이라 그러죠. 제축의 무슨 방향? 직각, 체크죠. 직각 되게 정확히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5번. 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보강층을 볼 수 없는 것. 자, 이거는 무조건 뭘 찾으시는가 하면요. 자, 저걸 꼭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인장철근 주근이라 했죠. 그래서 주근과 이제 스트럽을 찾는데, 주인장철근, 이거를 뭐 다르게 부른다 했죠. 축방향 철근이라고도 하고, 또는 주철근이라고도 하고, 더 줄인 인간은 주근 이렇게도 쓰고 이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써줘야죠.
와, 작년에는 반탄간을 여러 개 줬어요. 순환간, 한수간, 리튼간, 복귀간 다 써줬는데, 아, 한탄간 이래 적잖아요. 야, 다른 것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내 수업하는 거 보고 있나? 왜씨, 내가 두 개 줄여, 한수간하고 반탄간 따가지고 이거 한탄간 쓰시면 저 경로당에 거의 다가 있거든요. 경로에 가서도 위세를 펼치는 분들 나이대야. 아, 요새 경로당 70대에서 경로당 가면 어떡해? 안 되죠? 구박 덩어리입니다. 오만 거 다 해야 되고. 야! 이래, 뭐야! 이러면 다 갖다, 뭐 시다발이 해야 돼? 못 가잖아요. 그 정도 나이 분들이 쓰던 용어인데, 와, 한탄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 주인장 철근에 몇 도 이상 각도다? 여기에 45도 이상 스트럽 된다 했죠. 스트럽 넣거는 되는데 무조건 여기를 찾는 거야. 그런데 45도 미만은 안 돼. 이 미만의 스트럽 넣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전단 보강은 안 봐요. 이겨야 돼요. 45도 이상이 돼. 45도부터요 90도까지 된다. 직각까지. 그러면 45도 이상이니까 90도까지, 이거 직각까지 되는 거예요. 직각까지. 의심하세요? 이 사이 범위는 다 돼. 그런데 이거 미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찾으면 답이야. 아, 내가 이 이론을 지금 만든 게 아니고 새파랗게 해서 20대 초반에 만든 거야. 어느 시험에나 다 적용돼서. 내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막 만들면, 생각 없이 만들면요 막 아무거나 만들겠지만요 전공하신 분이 만들면 어떤 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지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45도로 설계하는 인간도 있어요. 사실 스트럽을 현장에서 시공성이나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직각으로 90도로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다 90도짜리야. 현장에 감내 넣거니 스트럽 감는 것이. 그래서 거기는 몇 번이 된다 그러면 이걸 딱 찾아요. 스트럽 찾고 요거의 몇 도? 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미만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주근과 30도 각도를 가진 스트럽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도 이상? 45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넘겨보시면 94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당가 형태의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비교해서 내야 되거든 사실. 그래서 거기 보면 굽힘 철근은 몇 도 이상인데 30도 이상인데, 자 넣건 스트럽은 몇 도 이상? 45도 이상만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 각도 차이 가지고 낼 수밖에 없거든. 시험을 만들려고 하면, 이론적 베이스 하에서 문제 만들려고 하면. 이런 거 생각 없이 만드는 분들은 막 만들겠지만, 근데 지금까지 출제한 문제가 다 이 범위에 들어간 거야. 자, 그리고 36번 보시면 철근 콩회보에서 양단부에 헌치를 두면, 헌치는 자 어떤 개념, 뭔가부터 딱 기억하면 되죠. 헌치는 이게 헌치야.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가 만날 때 이 부분이 전단력과 힘 모멘트가 클 수밖에 없잖아. 보강해 주는 거야 이게. 삼각형을 보강해 주는 이게 뭐다? 헌치예요. 헌치는 전단력 보강이 주가 되겠죠. 전단력 보강, 그리고 강성 증가, 힘 보강도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주된 것이 이거예요. 전단 보강. 이렇게 1번은 강성 감소에서 틀렸죠. 맞아요? 2번 압축력이 압축력하고는 관계없죠. 죽은 배근을 좋게 한다 관계없고, 그 다음에 전단 강도가 증대된다. 맞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 헌치는 저기서 했네. 적산할 때 있죠. 우리가 벽돌 있죠.
벽돌 적산할 때 흔치 보는 공제한다 안 한다? 아, 다 잊어먹었구나.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또 다 잊어먹었죠. 이제 2달 다 돼가니까 흔치 보는 공제하지 않는다겠죠. 계급부하고 인방보는 공제하는데 흔치 보는 공제하지 삼각형이 된 공제를 안 하는 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띠철근 사용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주근의 자굴 방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주근의 위치 유지시켜주고 수평의 전담 보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전담 보강들이 전부 다 내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진 보강. 그래서 모르면 이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 팔이나 허리 삐끗하면요 감죠? 팔목 삐끗하면 아대 누르고 하죠? 허리 삐끗하면 허리 누르죠? 아 그런데 저 연세 많아가 골다공증 있는 사람 저기 앉으면 안 되죠. 이거 진동 막 주는 거 있죠. 그거 뭐죠? 안마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연세 많은 분들 저기 가잖아. 그 뭐야 몸 좋게 해준다고 막 진동 주 그런 데 가면 안 돼. 그 허리 건져 준다고 있죠. 맞죠?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 막 앉아만 허리 내려 앉아요. 그래서 이제 감아주는 것이 다 그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리프 양 줄이는 것은 뭐였었어요? 압축 철근이었죠. 크리프 줄이는 데는 압축 철근 배근. 압축 철근이고요. 자, 우리가 크리프 소성 변형 장기 처짐했죠. 원래 철근이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 압축력 부담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압축 철근을 다 때려 넣고 있어요. 바로 크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원래 철근 콘크리트는 크리프 현상이 커요. 장기 처짐이 큽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압축 철근을 때려 넣은 거예요.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면 플랫슬래브 기둥 부분의 지판과 플랫슬래브는 있죠. 무량판 구조로서 자 슬래브의 펀칭 전단을 뚫림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면 플랫슬래브, 주두가 이 지판과 주두가 보강 안 된 것을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라 했죠. 그래서 바로 2번에 슬래브의 펀칭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는 겁니다. 근데 플랫슬래브는 저거 같이 기억하자겠죠? 일반 라멘 구조에서 볼을 뺀 거라 했죠. 맞죠? 무량판 구조니까 볼을 설계하지 않는 구조가 플랫슬래브다. 그래서 라멘 구조보다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다 했죠? 층 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층고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익스펜션 조인트는 저걸 익스펜션 조인트죠. 신축 줄눈이죠. 익스펜션 조인트는 신축 줄눈. 신축 줄눈. 그래서 얘는 뭐다?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거죠. 얘는 무슨 방지 목적?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겁니다. 균열 방지 목적. 그래서 1번 콘크리트 이어치기 구조적으로 일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1번 개념이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2번에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이 위한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기초의 부동치마에 대비해서 이를 예방하고 변이 흡수 목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축물의 평면적으로 정축하고자 할 때 균열 생기죠.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층 건물과 고층 건물의 접합부 있죠? 설치해서 균열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펜션 조인트가 뭐다? 신축 줄눈입니다. 신축 줄눈.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0번 문제. 콘크리트, 자,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그 부집 사호 간의 일정한 간격 유지할 때 쓰는 것은 뭐다? 뭐고요? 세퍼레이트 격리제였죠?
그러면 스페이스는 뭐였습니까? 스페이스는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뭐다? 스페이스, 간격제라고 했죠. 간격제. 그리고 폼 타입은 이름이 많죠. 폼 타입은 뭐라고 합니까? 긴결제 또는 뭐다? 긴장제라고 하죠. 긴장제. 그러면 자, 콘크리트 부어 넣었을 때, 자, 이 척압에 의해서 콘크리트, 그 부집이 벌어지거나 우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진 게 뭐다? 폼, 타이. 사람으로 치면 허리띠. 아, 바지 터질까봐. 자기 복부가 팽창해서, 이 바지가 탁 터질까봐 뭘 두릅니까? 허리띠를 둘러야 되죠? 그리고 허리띠 안 두르면 또 상반신하고 하반신이 구분 잘 안 돼서 되죠. 자, 그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폼은 뭐라 해서 슬라이딩 폼은 미끄럼 거푸지. 슬라이딩 폼은 미끄럼 거푸지.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해서 미끄럼 거푸지? 꿀뚝이나 이런 사일로에 사용합니다. 꿀뚝이나 사일로. 그러면 자, 그 부집을 공사 끝날 때까지 철거를 안 하잖아. 그냥 뽑아 올라가잖아. 딱 콘크리트 탓을 하고 쭉 뽑아 올려서 이 탓을 하고 일체성 확보를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건 이것이 뭐다? 슬라이딩 거푸집, 미끄럼 거푸집 이렇게. 그 이거는 돌출 부분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뽑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돌출물이 없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 부집이 뭐다? 슬라이딩 폼입니다. 미끄럼 그 부집. 그 폼 중에는 이걸 알아둬야 돼. 그 부집 혹시 종류를 내면요, 얘를 제일 먼저 내. 그래서 딴 거는 제가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것만 하고, 이어서 답 만들어. 신경 쓰지 말고. 슬라이딩 폼. 그 부집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언제 다 외울 거예요. 혹시 들어가도 슬라이딩 폼을 제일 먼저 낼 겁니다. 왜? 교수들이 제일 먼저 배운 게 그거든. 특성 그 부집. 그 다음에 41번. 그래서 그 40번은 세퍼레이트 격리제가 되죠. 스티퍼는 뭐였습니까? 철골에서, 철골 구조에서 보호해서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전단력 보강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스티퍼네였고, 그 다음에 41번 그 부집에 적용하는 콘크리트 척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이 척압은 나오면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반비례 관계 4가지만 알았겠죠?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 반비례 관계 4가지만 딱 기억하시고요. 척압 나오면 측면으로 가해질 압력이잖아요. 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철근량이 많아지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든다. 그럼 철근량이 줄어들면 척압은 어떻게? 커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척압은 어떻게? 줄어든다.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척압은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거 했습니다. 그 부집의 투수성에 대해서 했죠. 물이 얼마나 잘 새냐. 투수성. 또는 물이 샌다 해서 누수성이라 쓸 수도 있죠. 크면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시멘트의 응결이 뭐다? 빠를수록 응결하고, 시멘트의 응결시간하고, 응결시간과 자, 척압은 반비례 관계다. 그러면 응결시간이 빠를수록 척압은 어떻게? 줄어들고, 응결시간이 느리면 척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수록 척압은 어떻게? 그건 좀 애매하죠. 그건 뺄게요. 측면상 보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측면상 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그거는 그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또 소송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 줬었거든요. 뭐 냈을 때다. 가설공사 낼 때. 가설공사 뭐 이렇게 내면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가 봐. 소송 걸었어요. 그래, 이겨버렸어요. 그래, 해주면 또 출제위원들이 부당해지니까. 그래서 부배합일수록있죠. 부배합이 되면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처갑은 어떻게? 커지죠. 비례관계, 요거 관계없으면.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처갑은 어떻게? 커집니다. 맞죠? 시공연도 좋아지면 잘 들어가잖아. 잘 먹어야지 배 나오죠. 간혹가 나는 못 먹어서 배 나왔다 하는 사람도 있죠. 몰라, 병 걸리게 부으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례관계. 그러니까 물의 사용량이 증가되면 처갑은 어떻게? 커진다.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처갑은 한 번 지문서인데 거의 답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제 처갑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2번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대체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건 하죠.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매스 콘크리트. 그러면 그럼 온도 균열은 이겁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수화작용에서 뭐가 생깁니까? 수화열이 발생해요. 수화열이 발생하니까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 차이에서 균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파이프 쿨링은 이거예요. 콘크리트 내부에다 미리 파이프를 묻어두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 파이프를 묻어둬 가지고요, 온도를 낮추겠다는 거면 이 안에다 물을 잡아 넣는 거야. 물을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시크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있죠, 더 이제 경화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안에다 그라우팅 해야지. 뻥 뚫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라우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저거 옹배에 보면 구멍 뚫는 게 저기 파이프 쿨링 했구나 이렇게 생각. 그건 배수 구멍이에요. 그건 배수 구멍이에요. 왜냐하면 옹벽 뒤쪽에 물이 수압이 작용되면 옹벽이 전도돼요. 수압하고 흙탕물 돼버리면요, 물이 안 빠져나오면 옹벽이 전도돼요. 행력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물 빼내는 거예요. 배수 구멍이고. 야, 저기 파이프 쿨링한 구멍이구나 이러면 내가 이거 그라우팅 합니다. 나중에 매스 콘크리트. 그럼 단면이 큰 콘크리트들이 이 열이 많이 내부에 시멘트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수화열이 많이 생기잖아. 그럼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거기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시크게 되게 파이프 쿨링 한다. 그리고 타설 높이 증가는 관계없죠. 타설 높이를 증가하는 것은 균열 방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단위 시멘트량을 줄여야 되겠죠. 적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 물의 사용량도 최대한 어떻게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거예요. 경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열이 생길 겁니까? 그때 뭐가 됩니까? 거적을 덮여서 물을 막 뿌려주는 거죠. 그래야지. 왠가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엔 균열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양생할 때는 수분 양생을 하는 거고, 콘크리트 탔을 때는 물은 최대한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은 콘크리트 비빔을 할 때 사용되는 뭐다? 단위 시멘트량이고 단위 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단위 시멘트량이나 단위 수량은 적정 범위 최대한 어떻게? 줄여야 돼요. 항상 기본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항상 최대한 어떻게? 적게 줄여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돼요.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열이 수화열이 적게 생긴데 준다 했잖아요. 조광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그럼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써야 돼요? 적은 걸 써야 돼요? 적은 걸 써야 돼요. 명심하세요. 분말도가 큰 거 쓰면 반응이 빠르다겠죠. 경화가 빠르게 생겨요. 그럼 열이 어떻게? 많이 생깁니다. 명심하세요. 분말도가 적은 걸 써야 돼요. 시멘트에.
분말도가 큰 걸 쓰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 무슨 콘크리트? 메스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43번 문제가 10회 때가 구조 도면 해가 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이때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해서 막 철근 이거 그려가지고 막 설명했더니 와, 진짜 구조 도면 가지고 내네요. 그래서 요새 수업을 안 해줘요. 대충 이 정도만 하고 말잖아. 이거 하고 철근이 어디서 하는 거 이거만 하고 요새 열심히 설명 안 해주잖아요. 슬래버나 조금 하락했죠? 슬래버 기억나십니까? 단변 방향으로 죽어 넣고 있죠? 배력근하고 우리 설명했죠? 1방향 슬래버, 2방향 슬래버. 그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3G, 보 일람표인데, 3G나 3층 보 중에 제일 큰 거다 이겁니다. 슬래브 두께 150mm고, 철근의 항복 강도, 저거 맞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겠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슬래브 두께가 얼마 되라 했어요? 150mm 이상 되면 된다 했겠죠? 벽식 구조일 때는 얼마고? 210mm 이상이고, 그다 맞춘 겁니다. 철근의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이고, 이에 대한 설명 드린 거. 그럼 그 그림이 해놨죠? 그러면 센터, 중앙부가 센터입니다. 그럼 센터는 위에 점이 봐요. 점 똥 찍힌 위에가 두 개죠. 이게 압축 철근이에요? 위에 점 두 개 있는 거 있죠? 무슨 철근? 압축 철근. 근데 점이 밑에 네 개 있죠. 주근이 잘린 걸 나타낸 거예요. 주근이. 밑에 몇 개가 합니까? 네 개죠. 이게 인장 철근이에요. 중앙부는. 그리고 바깥에 이거 감아놓은 철근이 무슨 이렇게 감아져 있죠. 이렇게 감아져 있고 위에는 두 개 있고 밑에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있죠? 그러면 여기 너끈 스트럽이고 여기 압축 철근, 여기 밑에 네 개가 뭐다? 인장 철근. 인장 주철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단부부, 양단부 있죠? 양단부 위에 점이 네 개죠. 인장 철근이 네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압축 철근이 두 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 곱하기 600 있죠. 이게 보의 단면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폭부터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폭이 얼마다? 400이 되게. 높이 춤이 600이 되 이겁니다. 높이 600. 폭을 먼저 나타내겠어요. 폭 다음에 춤입니다. 기본 도면 기준이. 제가 젊었을 때는 설계 강의를 했었습니다. 25세 이전에는 설계 강의를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는 있죠? 2 써놨죠? 좌측 부분에. 2 써놨죠? 이거는 철근 개수입니다. 철근 개수고, HD 나오죠? HD가 나타내는 것이 고장력 철근이란 거예요. 하이텐션 바다 이거. HD 고장력 이형 철근이라는 거예요. HD는 고장력 철근이다. 고장력 철근이다 이거. 고장력 철근, 고장력 이형 철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고,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4D 나오죠? 4HD 나오죠? 개수가 4개 되게 HD. 그러면 상부근 나타내고 그다음에 하부근 있죠? 하부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00 곱하기 600 밑에가 바로 상부근이고 밑에가 뭐다? 하부근입니다. 그리고 HD 해가지고 10해서 A 얼마 해놨습니까? 300 적어놨습니까? 300. 자, A는 이 간격이에요, 간격. A는 간격. A는 간격을 나타냅니다. 간격. 300이고 우측에는 그거 간격이 200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앙부하고 단부 중에 너끈은 제일 밑에 기 너끈이에요. HD10의 너끈이네. 너끈을 나타낸 거예요. 너끈. 밑에 너끈을 나타낸 거예요. 너끈. 너끈은 어디에 간격이 좁게 배근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양단부 쪽. 그래서 넘겨보면 거기 해놨죠. 98페이지. 거기 해설에 보면 너끈 해놨죠. 너끈, 단면 크기, 상부근, 하부근, 너끈이죠. 이렇게 해서 표기해놓은 겁니다. 거기 뭐 해설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모르면 이렇게 가면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위에 그림 보고 밑에 다른 게 있나 없나 확인하면 돼.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을 확인해서 위에 그림하고 97페이지 있죠? 밑에 글씨 중 서로 비교를 하십시오.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돼요. 모르면 그 없는 게 뭡니까? 2번이죠. 철근의 SD300이라는 거 그 위에 그림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고 모르면 도면을 전혀 이해 못한다. 그러면 아래 위에 확인해요. 같은 거 없는 거 고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철근 표기는 아까 했죠. SD 이렇게 쓰면 이형철근이고 그 다음에 무슨 강도나 된다? 항복 강도 표시한다 했잖아. 맞죠? 그럼 위에 FI 항복 강도가 400이라고 해놨죠. 이 400 표현하면 되는 거죠. SD 400. 그래서 그거는 SD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300 이형철근을 배관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야 되거든. 그래서 앞전에 언급한 거야, 시험에. 그래서 SD400이 무슨 색깔이라 했어요? 색깔? 이게 무슨 색? 항색. 고장력 철근 기준이 고력 철근. 그럼 SD300은 이거는 녹색이에요. 이건 녹색으로 나타내, 녹색. 일반 철근, 녹색. 그래서 철근 끝부분에 단면에 색깔 칠이 나왔어요. 거기 항복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철근 딱 보고 항복 강도 알아라, 이게. 자, 그리고 44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호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거. 인장측에만 철근 넣으면 이것을 당근보라해요. 인장체가 압축체 철근 배근하는 것을 복근보. 그럼 중요보는 전부 다 복근보로 설계해야 돼. 그래서 위에 그림 보시면 다 복근보인 거야. 복근보. 인장 압축 다 넣었죠. 그럼 우리가 압축 철근을 아까 왜 넣는다 했어요? 크리프, 소성 변형, 장기 처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의 하부의 중앙부에는 인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장철 중앙부의 인장철근 밑에 4개라 했죠.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림 보시면 중앙부에는 어디에 철근 개수가 많다? 하부에 철근 개수가 많죠. 그런데 양단부는 어디에 철근 개수가 많다? 상부에 철근 개수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인장력에 대해서 제축 방해 철근을 주근이라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너끈은 보의 인장력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OX, X입니다. 바로 뭐다? 전단력 보강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죠? 주근은 뭐다? 힘 모멘트에서 배근되지만 너끈은 뭐다? 전단력에서 배근된다 해서 전단력. 그래서 너끈은 양단부에 많이 배근된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된다? 양단부에 배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양단부의 간격이 좁죠. 위에 그림 보세요. 위에 그림에서 그 너끈해가 보시면 HD A300이고 간격이 양단부는 HD 10 뭐다? A 간격이 얼마? 200 간격으로 넣는다. 그러면 뒤에 수치 있죠. 뒤에 수치 200, 300 나오죠. 이건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건축을 단위를 붙여주지 않으면 밀리미터 단위예요. 밀리미터 단위. 그러면 그 위에 단면 크기도 400mm다 이 뜻입니다. 건축은 명심하세요. 뒤에다가 뭘 붙여주자면 센치나 밀리미터 단면 크기나 이런 거 주어질 때 간격 이런 거 줄 때 밀리미터 기준입니다. 그러면 밑에 꼭 써주게 돼 있어. 만약 간격이 다를 때는 내가 메다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메다로 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 도면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집에 아파트 도면 보면 뭐 8000m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메다로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면 보면요. 뭐 3600 맞죠?
뭐 5천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지붕공사 있죠? 여기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